안녕하세요. 지작사 554단 사령부 병영 독서 코칭을 맡게 된 박지영 강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는요, 부대에 직접 찾아뵙고 오프라인으로 정말 열정적인 독서 코칭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슬퍼요. 네, 안타깝고요. 아쉽고요. 네,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죠? 그래도 제가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네, 우리 독서 할 수 있는지, 독서 코칭 얼마나 재밌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6회차까지 같이 잘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거 사실 굉장히 지루한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좀 제가 최대한 재밌게 해드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네, 안 돼도 조금만 주세요.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OT랑 그리고 타인의 미래 1차시 같이 소설책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OT 하려면요, 일단 제 강사 소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EBS 강사로 활동 중이고요. 현재 유튜브에 별타쌤 치시면 제 교육 채널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표, 아빠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좀 뭐 학교에서도 일했고요. 네, 그리고 뭐 2014, 15, 16 독서 코칭 우수 강사로 제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수하게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쉽네요. 제가 온라인으로 그래도 자신 있거든요. 네, 또 별타씀 하다 보니까 유튜브처럼 제가 재밌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재미있으시죠? 벌써. 네, 많이 웃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제가 긍정의 에너지, 재밌는 에너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별타씀이라서 여기에다가 별을 꽂고 원래 강의를 해요. 근데 처음에 너무 놀라실까봐 네. 오늘은 별을 꽂지 않았는데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제 재밌는 강의들 나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네. 다음. 저랑요, 6회차 이제 독서 코칭 함께 할 책을 제가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저랑 오늘 이제 이야기할 타인의 미래 소설에 관한 책이고요. 이거 어떻게 벌써 다 읽으셨죠? 네, 굉장히 얇았는데 안 읽으신 분들 계신데 그래도 오늘 재밌게 해드릴게요. 자, 이해찬 역사예요. 그래서 조선 직장인 열전.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 네, 임금님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정말 생각해보면 직장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강점이 있었고 어떤 단점이 있었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역사보다는 저는 자기계발서 같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원래 제가 뭐 조선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 사람을 직장인으로 보니까, 네. 그리고 임금을 CEO로 보니까 사실 굉장히 시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쑥 읽었는데요.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직장인 되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직장에서 어떻게 처세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제일 걱정되는 건 저 시. 여러분들 시 좋아하세요? 뭐 시험 봤을 때나 봤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알만한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시 작가, 이분이 쓰신 시집 중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제가 소개하고 싶고요. 그리고 잠깐 쉬어가는 힐링 타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도 한번 네, 저기 들려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시랑 같이 어울리는 노래들 있잖아요. 네, 저 음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들어보고 싶고 좀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과학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인데요. 이 도서 같은 경우는요, 네, 좀 두꺼워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러실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교양 도서잖아요. 그래서 지식을 쌓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거를 막 전체를 다 읽고 차례대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내가 제목 좋아하는 부분만 읽으셔도 되고, 저랑 이제는 스킵해서 몇 개 꾸준히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이때는 제가 기간을 조금 더 드리기로 주무관님이랑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 네, 다산 정약용이 이제 유배제 딱 떠나서 이제는 아들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똑바로 살고 있나? 막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 잔소리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다산 정약용의 책을 여러 권을 읽었는데 그냥 가장 인간적이어 보이는 이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그냥 잔소리 많은 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약용이랑 친해진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요새에 또 필요한,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6회차 자기계발, 호감 가는 대화에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 말 잘하는 거 요새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조선 직장인 열전에서도 나오지만, 직장인의 처세술 중에 이제는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말이 좀 많아서 저도 좀 고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잘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호감 가게 이야기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저 인스타도 하고 있지만, 인스타 안에서도 이 댓글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인성이 다 드러나요. 그죠? 호감이 가는지, 호감이 안 가는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여자친구 사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호감 가는 대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재밌게 잘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자기계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는 독서법에 대해서 매번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독서법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책이나 저자에 대해서 소개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내용 읽기. 책의 내용, 좋았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 읽어오시면 좋지만 아니었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원래 책에 대한 내용을 읽고 발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금 제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단체로 보면 단체로 돌아가면서 한번 발표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건 좀 힘들다면 개인적으로 제 PPT 이렇게 영상 보시잖아요. 그럼 제가 발표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어색하지만 혼자라도 이야기해 주시면, 책을 낭독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책을 낭독하게 되면요. 일단 두뇌 활성화, 그리고 기억력 이런 것들에 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는 제가 안 듣더라도 꼭 혼자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면화하는 과정이에요. 내면화는 뭐냐면요. 이 책을 읽고 내가 이제 습득해야 될 거. 내가 이거는 좀 내 삶에 접목을 해야 될 거. 이걸 내면화 과정인데요. 2030 이번 내용 같은 경우 2035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같이 읽으면 좋을 책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저는 이 한 책을 여러 가지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점에서 보게 되면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생을 사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라떼는 말이야 막 이거 있잖아요. 꼰대 그죠? 저도 사실은 꼰대 나이예요. 그런데 안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꼰대. 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점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이런 책도 읽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책도 읽어보고 이런 책도 읽어보면 굉장히 이제 생각이 여유로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 좋을 책 한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차시 읽을 책을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요, 뭐냐면요. 1회차에, 1차 시에 한 번씩 독후 활동지를 적어 주셔야 돼요. 오늘 1차 시 타인의 미래라는 네, 강의를 듣고 나서 네, 네, 이름을 적어 주시고 그리고 직급도 적어 주시고요. 제가 일단 처음은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설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어떻게 읽으면 재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럼 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거 하나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 책을 타인의 미래 어때? 그러면 한 줄로 딱, 어때?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어디 있어요? 카메라? 네. 나의 한 줄 책 속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읽으면서, 내가 이 부분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 했던 구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2035년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2035년 내면화 과정으로 나의 미래는 어떨까? 이건 이제 타인의 미래지만 내 미래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진짜 미래, 현실적인 미래, 직업은 어떤 것들을 할 것이면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는 뭐 맨 위나 저한테 부탁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네, 뭐 유머하는데 안 웃겨요. 막 이런 거 말고요. 네, 악플이 노노. 네, 근데 뭐 개선점이나 이런 거 좀 쿨해요. 네, 안 삐질 테니까 적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강사 경력이 워낙 25년 있어도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 제가 이게 지금 노트북 카메라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노트북으로 온라인으로 강의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터넷 강의나 아니면 유튜브는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에 익숙한데 이거는 뽀샵도 안 되고 그죠. 원래는 실물이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네요. 네. 근데 내년에 뵐 수 있으면 제가 실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뽀샵이 안 돼서 나빠. 네. 하여튼 그다음 보시면 제가 이거를 출석을 가서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셨는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는 사실은 이거 활동지로뿐이 확인을 못해요. 이 활동지로뿐이 확인을 못하는데 그랬을 때 이제 6개를 다 제출을 해주시면 네, 소정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만큼 사놨거든요. 제가 성격 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리려고 이게 10색이래요. 10가지 컬러래요. 여자친구 줘도 좋아하겠죠. 네. 그리고, 아니, 없으시면 이렇게 본인이 쓰시면 되죠. 그래서 10가지 이거 많이 사놨으니까요. 6회 꼭 다 출석해서요. 제가 다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아도 이렇게 끄적끄적 해주세요. 정성 들여 적어주시면 너무 감동하겠지만, 예, 그냥 보셨다는 느낌만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볼게요. 음, 제 처음에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픽션이 있고 논픽션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 소설이고 이제 지식을 주는 거,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허구가 있는 거, 허구가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서 좀 책을 읽어주시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이 타인의 미래 같은 이런 소설은요, 감각이랑 상상력을 동원해서 작가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경험, 감정 등을 느끼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려면 감각이 어떤 게 오감이 필요해요. 촉각, 미각, 내 시각, 그리고 후각, 이런 것들이 5가지를 감각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인의 미래에 보면은 소주를 마시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미각을 이제 살리셔야 돼요. 후각이랑.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쓰디 쓴 소주의 맛? 네. 왜 침 삼키냐고요? 네. 좋아하냐고요? 예, 애주가예요. 네. 하여튼, 그런 5가지 감각을 이제 골고루 이용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태주 시인의 낙엽을 밟는다 그러면, 낙엽 밟는 그 촉각을 느끼면서 이제는 시를 읽어주시면 되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감각이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좀 읽어주시면, 굉장히 이제는 책에 푹 빠져들 수 있죠. 그리고 문학 같은 책이나 소설이나 뭐 시를 읽을 때는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이제 병사님들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 몸이나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좀 엎드려서 읽는다든가 아니면은 책 속에 쭉 자신이 흡수할 수 있도록 읽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엎드려서 읽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식을 배운다는 거구나. 배우기보다는 이 사람의 감정적인 인생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구나. 그리고 느끼고 즐기고 슬퍼하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4D 장래운 무슨 댐막 이러면서 외우면서 읽는 것보다 그냥 쭉 읽어주시면서 내가 간접적으로 책이 제일 좋은 거는 간접 경험이거든요. 간접적으로 내가 경험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설책은 단숨에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여기를 조금 읽고선 빠져나왔다가 다시 읽고 이러면은 사실 다시 이 책에 꼭 빠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일반 실용서 이런 것들은 반대로 어때요? 픽션 같은 거는 어 나는 오늘 여기까지 읽고 내일은 여기 챕터 읽고 여기는 목차대로 읽어주셔도 되고 목차랑 상관없이 읽어주셔도 돼요. 근데 타인의 미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 번에 좀 읽어주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통일성이 없으면 이거를 독파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 막 정독해 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 통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밤새서 읽는 것도 저는 사실 굉장히 추천을 해요. 이거는 사실 챕터가 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그래도 다 묶이는 거거든요.
다 하나로 묶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들, 챕터가 남아져 있는 책들도 한번 읽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저자 소개할게요. 저는 이분이 타인의 미래 쓰신 최혜수 작가님이신데요. 처음에는 이제 성함도 약간 이렇게 남성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적이고 앞에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앞에 소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남자분인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보면서 아, 조금 여성에 가까운 그런 시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성이라고 느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이제는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인사팀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는 책 앞머리에 보면 부끄러워서 말 못하던 어린 시절을 그들 외톨이라고 느꼈던 청소년기를 술을 벗삼아 키가 자라던 20대를 자정전에 퇴근한 날이 손꼽히는 30대를 보냈다.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고 적정한 무엇이든 도전하고 보는 인생. 이거 저랑 비슷해요. 현재 기업 내 인사팀 재직 중이다. 어딘지 되게 궁금해요.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인사팀에 있었던 거를 경험을 좀 고스란히 녹여서 네,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는데요. 네, 이제 2편에서 제가 네, 이제는 책 소개랑 이런 거 본격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2편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